마이텔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부동산으로 함께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4472님 결혼한 지 4년차 어렵게 빚이 반이지만 그래도 나의 소중한 우리 집 얼른 벌어서 빚 갚고 다 온전한 우리 집 하고 싶어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모두 어려운데 주택대출 이자 감면해주는 정책 같은 거 없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까? 세금은 줄여주면서 돈 있는 사람 세금 줄여주는 정책들은 내놓으면서 돈 없어서 이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 이자 감면해주는 정책 없습니까? 찬성합니다. 대출 받으면 감사해야죠. 좀 대출 받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사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기준금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대출 금리도 조금이나마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4566님 부동산 교수님 소장님 팬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함께 보내주세요. 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여러 선거들을 몇 년 동안 치르셨는데 이번에 신상 정책이 있습니까? 오, 새롭다. 오, 이런 거 아주 신박하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네. 이제 특정 정당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뭐 결혼하면 뭐 5천만 원 준다. 집 사면 2억 준다가 눈에 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되면 나도 결혼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웃자고 이렇게 한 얘기고요. 사실 유력한 정당 후보들의 공약은 사실 저는 큰 차별화가 별로 없어서 네. 나왔던 정책들 뭐 GTX 재탕하고 다 했던 거죠. 이미 결정된 걸 또 이야기하고 그렇죠. 어떤 후보는 안 되는 거 알면서 뭐 GTX를 연장하겠다. 아니 대통령도 힘든 걸 국회의원이 그 연장을 한다는 게 그게 가당치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 그대로 공약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약간 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구나. 좀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교수님은요. 뭐 신박한 거 있습니까? 심각한 거는 특별히 없고요. 뭐 부산 어디 지역에 그 국회의원 명칭 얘기도 안 되나 지금은? 아니요. 민감해가지고. 지지만 안 하시면 그냥 말씀하지 맙시다. 네. 그쪽 부산 지역에 용호동 쪽에 이제 교통이 심각해요. 네. 거기를 놓고 뭐 지하를 뚫자, 트램을 놓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요. 좋은 거죠 주민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싸우면서 하면서 가는 것들은 괜찮은데 트램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지금. 지금 수원도 그렇고 트램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해요. 지역구마다. 트램 노면 절차로 이제 노면 전차 막히지가 않으니까 그 노면 전차를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은 노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로 노면 전차를 심겠다고 그렇게 아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교통 전문가 수준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맞는데, 하고 내는 걸까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이 도로교통공사 국가에서 교통정책을 할 때 이미 다 잡아놓은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첨가하는 수준인데 달라진 점은 지금 그거 하는 것 같아요. 트램이란 부분이 자꾸 등장을 한다. 단어들이 자꾸 수원도 나오고 계속 나와서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트램이 어떤 수송량이나 어떤 뭐 비용 면에서 좋거든요. 아주 건설 비용도 적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붐비는 곳이면은 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요? 그거는 좀 그냥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트램은 관심 가질 만하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 교통 관련된 게 우려먹고 나오는 공약들 중에 사골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 아주 진짜 많이 우린 거죠.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서 수익성이 안 나서 굉장히 골치 아픈 것들도 저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트램은 괜찮다. 트램이 그나마 비용성, 뭐 시장성, 네. 경쟁성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나오면 괜찮은 걸 아는데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뭐 강남에다 트램을 넣는 건 좀 비효율적인 거, 땅값이 비싸니까. 네. 그 외의 지역들 이제 새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구도심들 이런 데는 좀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 주신 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타라 그러죠. 예비타당성 그렇죠. 검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 4대 강도 예타를 면제한 바람에 그게 사고 친 거거든요. 제 기준에는 저는 그 사고 친 공약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예타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남에도 또 뭐 하나 해가지고 또 세금 많이 물려가지고 난리 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타라는 과정이 없으면 네. 문제가 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검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건 좀 아쉬운 면인데 예타를 21개 사업, SOC 사업을 면제를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또 다르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되면 참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타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뭐 소장님이나 저를 뭐 불러주지는 않겠지만 불러준다라면 국민의 세금을 위해서 열심히 검토해
해가지고 네. 주민들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예타 공사가 너무 많다. 예타 면제를 해가지고 하는 공사가 너무 많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타 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그만큼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걸로 좀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가 중요한 데 그 돈이 주민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근데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해달라고 가시적인 성과가 하겠지만. 나오면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집값 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반기고 총선을 앞두고 이제 남발을 하는데 저는 교수님 의견에 맞아요, 지적으로 맞아요. 공감하는 게 다 이게 우리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런 거 많잖아요. 경전철 같은 것도 사업성이 네. 안 나와가지고 막대한 세금을 맞아요. 들여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조사해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 왜 안 나오는지 분석을 좀 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후세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는 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땅 위로 이게 뭐 지하철들 많이 다니잖아요. 구로, 서울역, 네. 성수 쪽에. 그쵸. 걔들 좀 땅 속으로 집어넣고 그 위에 공간들을 활용해서 저는 아까 교수님 따님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임대 아파트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한 50만 원 정도? 지금 100만 원 하죠. 지금 돈 많이 풀잖아요. 사실 뭐 100만 원씩도 준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주면 저도 뭐 코스코 갈까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쓰고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50조, 100조를 저는 그런 공공 임대 아파트들 많이 지어서 잘 지어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기자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왜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선호도가 떨어지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임대 아파트 수가 작고 저소득층들 맞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못 사는 인식이. 동네, 못 사는 아파트, 난 저기 싫어라고 하는데 저는 많이 지어서 그렇죠. 결혼만 하면 10년, 20년 잘 사는 부모님이 강남에 살아도 저는 자녀분들은 들어갈 수 좋은 있게 말씀이네. 해줬다면 좋은 말씀. 그렇게 좀 해주면 사실 아니 잘 사는 내 친구도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인식이 내가 들어가면 변하거든요. 어떻고 또 노후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우리 경제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게 돈을 쓰더라도 우리 좀 그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문턱을 좀 대폭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잘 살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마음 편하게 10년, 20년 기반을 닦을 수 있다면 우리 세대들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교수님처럼 따님 결혼, 집 걱정하지 어떡하지 말고.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걱정하지 그렇죠. 마세요, 교수님. 그리고 사주지 마세요. 우리 그거 이제 끊읍시다, 정말. 교수님 따님이 들으면 사실 능력이 별로 없어요. 없어서 아니, 제가 늘 압박을 받는 거예요. 고민하시길래 그래도 선택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줄까 말까 고민한다는 아닙니다. 건. 절대 아닙니다. 사주면 제가 전세를 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냥 이거는 이제 고민하지 맙시다. 우리가 고민 안 할 테니까 정부에서 정말 우리 네. 신혼부부들,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네. 이번 이제 총선 끝나고 이제 21대인가요? 국회의원. 네, 여기서는 20대. 제발 정쟁 좀 하지 말고 이런 건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거를 머리를 합쳐서 네. 여야 힘을 합쳐서 좀 그런 모습 좀 제발 좀 보여주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최동식 님이 조만간 자율주행 버스 나올 건데 트램이 필요할까요? 용호선은 벌써 20년 정도 된 공약이에요. 안 되는 맞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오. 그렇죠. 맞아요. 네, 예리하세요. 제가 그것까지 얘기 또 말 잘못할까 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용호동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과격하게 바꾸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도심 구조가 워낙 오래됐고 처음에 개발할 때 너무 밀집된 상태에서 도로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선에서 뭐 외곽순환도로 정도 이 정도는 좀 가능하지만 무리하게 땅을 파고 이런 것들은 공약으로 그냥 공약으로 끝날 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정도 된 공약이랍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사업성이 있는 곳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비 타당성 해서 진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추진하되 무분별하게 추진하면 안 되겠죠. 네. 자, 5331님은 예비타당성 조사 좋은데요. 터무니없이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조사 맞아요. 참여자에 대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 진짜 좀 태형이나 그래야 불에 될 태워서 것 뭐 이런 표현 너무 강력한데 이렇게 무기징역 정도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쓸데없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의 예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과격하게 네네. 네,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9691님은 주택 공급 물량만 늘리면야 좋지요. 하지만 수요가 따라가야 올바른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직도 무주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975님, 부동산 다루는 사람들 제발 부동산 모르는 정치인이 하면 안 됩니다.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개와 비판을 시장분들이 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편향적일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두 분은 시장분들이긴 하시지만 굉장히 공정성과 공공성을 부동산에 있어서 아주 중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길라잡이로 오셨으니까 무조건 우리 동네에 길 깔아준다, 철도 놔준다 이런 거 보지 말고 청취자 여러분 이런 공약 판단 기준, 부동산에는 이런 공약 판단 기준을 보고 후보들을 판단하세요라고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윤만 수장님. 저 개인적으로 이제 터무니없는 이게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막 던지는 그런 공약보다는 좀 현실적인 공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좀 그런 거 좀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생활 밀접 그래서 뭐 마을버스 같은 거 개선한다든지 이런 진짜 이게 서민들 거주에 도움될 만한 세세한 그런 디테일한 공약들이 있는지 그런 거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뭐 지하철 연장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좋은 공약들을 만든 후보들이 있는지 그 정책 자료집 있잖아요. 네. 그냥 얼굴만 보고 번호만 보고 버리지 마시고 저는 꼼꼼하게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소장님 말씀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들었어요. 서민들 거주에 도움이 되는 공약. 그러니까 이걸 개발한다 아니면 부동산 집값이 오른다 마냐 이것만 보지 말고 거주 내가 사는 동안 정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미 뭐 지금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이미 뭐 저처럼 사전투표하거나 결정이 되신 분들은 이미 결정을 하셨을 거고 나머지 부동층이라 그러죠. 아직도 한 20% 분들이 결정을 안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성향이냐면 합리적이신 분들이에요. 지금 네.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결정 안 하신 분들은 그럼 공약 정책을 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 공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 저 애청자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어느 불편한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분명히 무슨 개천이 있으면 개천을 뭐 꽃길을 만든다든지 자전거도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주시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동네 어느 간지러운 곳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진짜 거주와 복지와 생활에 신경을 쓰는 흔적이 보이는 후보를 찍으시는 게 부동층 분들은 그것이 판단이 맞는 것이고 네. 나머지 뭐 정당이나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은 그 기조로 가실 때 아까 후보가 말씀한 내용들을 나중에 시민 제안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한테 강력하게 권해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뽑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찰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 것도 시민의 몫입니다. 곰방대님께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서울 개발 그만하세요. 강남 개발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집값 오른다고 울상인 거 이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시간 다 됐는데 이 문자의 답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7977님이 지난달에 집사라고 했더니 교수님은 한 달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저 어떡해요? 이렇게 지금 더 문자 기다리는 왔어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달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라는 변수가 완전히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됐죠. 저 기득권이나 부유층한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또 한 달 기다려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서두를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현장에 가면 굉장히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어요. 커피도 얻어먹고 하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시장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마포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지금 손님이 한 명이 있는데 사지도 않고 지금 2주일 동안 계속 보고 고민만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 달에 한 명이 있대요. 한 네. 달에 한 명 와가지고 아직 결정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현장 상황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물론 아닌 지역들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서두를 상황은 아니니까 한 달 기다렸다고 해서 나 못 기다려 이러지 마시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아직 미국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7021님이 고가 전세에 세금이 붙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인이 내시는 게 아니라 네. 그저 주인이 내시는 거예요. 주인이.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인이 그 고가로 전세 전세를 보증금에 누군가에게 대해서 주면 간주임대로 계산해서 소득이라고 인정해가지고 아. 정기예금 이자율을 해서는 그 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내는 아마 거죠. 3주택 이상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금도 3주택. 이제 네, 과세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입자가 내는 건 없을 것 같고 저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고가 전세 사시는 분도 세금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분이 아직까지는 대출을 받으시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아니, 라고 고가 얘기할 주택에 수 있죠. 대해서 고가 전세? 고가 전세 예를 들어서 뭐 아. 전세가 9억 넘는다고 하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전세를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네요. 집을 사면 취득세도 내고 뭐 보유세도 세금을 내고 많이 국가에 내죠. 도움이 되니까 살 사람들은 저는 좀 사고 전세는 못 사는 분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좋은 주는 게 말씀이시네요. 좋지 않을까. 네. 그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문자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현명하고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국회의원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공약 차려야 돼요. 제대로 내세우시고요. 이미 내세우셨지만 뽑히신 분들은 정신 차리고 맞습니다. 제대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희만 수장님, 한문래 교수님, 다음 달에 만나요.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끝곡 시스타의 나 혼자로 골라봤습니다. 왜 제가 이 노래 골랐는지 아시겠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쓸쓸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사회적 거리 잘 지키시고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This drama